다섯 번째 컨트랙트입니다. 컨트랙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이 스트럭처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페이 W는 자신의 성과, 생산량 Q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Q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신이 받는 보수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프린시플이 페이 스트럭처를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처음에 에이전트한테 오퍼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처음에 고용 계약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자, 이제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단순한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잡한 형태도 있는데요. 자, 이게 비교적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페이 스트럭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 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베이스 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이제 간단한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돼요. 세로축이 W고 페이이고 가로축이 Q입니다. 성과예요. 에이전트의 성과. 보시면 A는 절편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과에 따라서 Q에 따라서 페이가 증가하죠. 이렇게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증가합니다. 기울기를 이제 우리가 B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편 A가 바로 베이스 페이인데요. 그러니까 성과가 전혀 없어도 그러니까 성과가 제로인 경우에도 급여를 A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페이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B가 제로일 때, 그래서 B가 제로일 때, 그러니까 성과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우리가 베이스 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고정급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인데 보다 더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B가 제로인 경우 스페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성과가 좋든 성과가 나쁘든 항상 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센티브 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뭘 가리키는 거냐면 기울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기울기를 가리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커미션 레이트라고 피스 레이트 혹은 뭐 커미션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B를 가리키는 말은 피스 레이트 혹은 뭐 커미션 레이트 보수율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페이가 바로 이 B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 페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보통 우리가 인센티브 페이라고 하면 이 보수 구조에서 이 뒷부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페이라고 하면 이 절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A의 이름이 베이스 페이고 그 다음에 BQ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인센티브 페이라고 합니다. 인센티브 페이 뭐 이렇게 여러분 그냥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는 제로고요. 절편이 제로고 절편이 제로라는 얘기는 성과가 제로면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보수율, 커미션 레이트 혹은 피스 레이트이 0.2인 경우 다시 말하면 이 그림에서 기울기가 0.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처음에 1장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변호사에게 어떻게 페이할 것인가 만약에 10만 원의 어떤 보상금을 10만 원씩 더 가지고 올 때마다 저한테 10만 원씩 가지고 올 때마다 이제 2만 원의 수임료를 추가로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 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0.2 값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자신이 만약에 1달러 어치를 생산하거나 뭐 1달러 어치의 성과를 내게 된다면 그 중에 20센트는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형태의 이제 페이 스트럭처는 절편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0보다 큰 형태의 보다 일반적인 보수 구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페이도 0보다 크고 이게 베이스 페이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또 우리가 그때 가서 또 볼 테니까요. 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프린시플 에이전트 모형에서의 페이 스트럭처는 자,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하나가 더 있었네요. 예.
자, 기울기 절편 A는 제가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절편 A는 에이전트의 이제 베이스 페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기울기 B는 저기 나와 있네요. 피스 레이트 혹은 이제 커미션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보수율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요. 보수율. 보통 그 자동차 딜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그 인센티브 페이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자동차를 판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노력에 대한 혹은 이제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를 다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이제 페이 스트럭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B가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보다 더 가팔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편은 똑같은데 어떤 페이 스트럭처는 이렇게 완만하고요. 어떤 페이 스트럭처는 이렇게 가파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B가 이렇게 더 가파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성과에 대한 그러니까 보수를 성과에 매우 긴밀히 연결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매우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기울기가 큰 경우에 인센티브가 매우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달러만큼의 생산성 혹은 1달러만큼의 성과를 거뒀을 때 기울기가 더 크다면 그에 따른 보수가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조금만 높아도 보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런 경우는 이제 인센티브가 비교적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인센티브를 강하게 둘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 인센티브를 조금 없앨 것인지 이제 이런 의사결정도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섹션에서는 생산함수를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생각해 보시죠. 에포트는 노력 수준은 에이전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 수준을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 자신의 성과가 나타나고요. 이제 성과가 나타나면 그에 따라서 프린시플은 페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관계를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W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페이 스트럭처. 그래서 페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성과와 에이전트의 성과와 보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째 섹션에서 프로덕션 펑션은 어떤 걸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묘사하고 싶냐면 에이전트가 투입하는 노력 수준과 에이전트의 성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함수가 또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그 함수가 생산 함수고요. 그래서 만일 에이전트가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한다면 혹은 더 열심히 일을 한다면 생산량이 증가할 거예요.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성과가 좋아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런 형태의 생산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뭐 제가 깜빡하고 2장부터는 또 이게 델타라고 썼는데요. 뭐 델타, D 뭐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델타는 바로 얼마만큼 에이전트의 노력이 얼마만큼 생산적인가를 측정하는 이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생산성 뭐 이렇게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2가 노력 수준이고요. 그래서 노력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2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량, 성과도 이렇게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함수를 잘 연결시켜서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노력을 더 많이 하면 에이전트의 성과는 좋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프린시플이 에이전트한테 약속한 페이 스트럭처에 따라서 에이전트는 더 많은 보수를 페이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린시플의 이유는 어떻게 되고 에이전트의 유틸리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우리 앞으로 봐야 될 문제고요. 자, 그러면 에이전트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 수준을 선택할 것인지 그 다음에 프린시플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페이 스트럭처를 제시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2장, 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